지금 이제 MBC가 집권 1년 후부터 내란을 기획했나 뭐 이런 그 기획 기사를 꺼냈는데 뭐 스포를 좀 하자면 송 작가는 애초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한 자체가 군사 쿠데타를 위한 거다. 그리고 국방부는 합참을 쪼개버린 이유 역시도 군권을 경호처가 그러니까 김용현이 군권에 대한 인사라든지 운영권이라든지 지휘권들을 독점하기 위해서 저지랄을 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 정권을 수립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선에 이기자마자 깔끔하게 해먹다가 임기 하반기 돼서 구타타로 장기 집권을 가자라는 기획하에 만들어진 정권이다라고 송 작가 TV는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명태균이가 윤석열한테 여론조사 조작을 해주면서 그때 합의했던 내용은 2년을 하고 개헌을 하고 이준석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윤석열을 돕기로 했고 이게 다 약속돼 있었는데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겉으로는 명태균하고 이준석한테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속으로는 웃기고 있는 새끼들 니들도 내가 대통령 되면 그 순간으로 니들도 끝이야 이랬던 거야. 그런 놈 있잖아요. 맛집에 일 배우겠다고 들어와서 레시피 하나 훔친 다음에 바로 주방에 불 지르고 나가갖고 옆집에다가 똑같은 가게 차리는 놈. 전형적인 수법인 거죠. 아, 그리고는 2023년 6월 28일에 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실무 편람을 대폭 수정을 합니다.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합참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에게 직접 계엄을 건의하는 절차로 변경을 한 건데요. 자, 원래 절차에 따르면 합참과 국방부 검토를 거친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고 국무회의와 NSC를 거친 후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새 절차에서는 국무회의와 NSC의 심의가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가 됐고요. 원래 그 국회에 통고하도록 규정된 것을 통보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들이 이렇게 절차를 간소화시켜놓고 하기 편하게 해놓고 심지어 지들이 바꾼 이 절차조차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합참에 이제 계엄과장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참은 계엄도 일종의 군의 임무인 겁니다. 뭐 계엄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진짜 뭐 국가 비상상태로 전쟁에 준하는 사태가 되면 계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때 군이 민간인 보호를 위해서 국민 보호를 위해서 국가 보호를 위해서 계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엄을 전담하는 부서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서에 있는 애들이 계엄 기획을 하게 되면 계엄의 요건을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거를 합참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와 관련된 계엄 포고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이거를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게 포고령이 먼저 이루어진 거를 합참과 대통령이 승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확인한 후에 계엄이 이루어지면 이거를 일선부대에 내려갖고 하게끔 되는데 이 절차를 간소해갖고 이게 꼭 필요한 절차가 아니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합참이 국방부한테 올리고 국방부가 건의해서 국무총리가 소집해서 국무회의와 NSC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한테 간다. 요거였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합참도 없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슝 그냥 여기서 국무회의에서 그냥 가면 돼. 끝이야 이게. 근데 심지어 여기서 이제 국회에 통고한다는 건 뭐냐면 통고라 함은 그 법률적 어떤 행위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할 것을 기대하고 알리는 걸 의미해요.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국회에 그런 식으로 기회를 주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계엄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판단을 해보고 그렇지. 이게 안 맞으면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용인하든지 하세요라고 하는 걸 법적으로 하게끔 돼 보장을 있었다는 했던.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통보. 야, 우리 했어?
이렇게 그냥. 나 지금 계엄했어. 아이고, 웬만하면 들어오지 마. 통제하고 있으니까. 요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국회가 모여갖고, 야, 이거 안 돼. 이거 해제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래, 뜯어 고쳤으면 그거라 니들이 만든 건데, 왜 니들이 만든 것조차 지키지 않고, 니들도, 오동훈 처장도 니들이 앉혀놨잖아. 그래 놓고 막 오동훈 처장을 적대시하는 거.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선관위원장도 윤석열 네가 네 친구 앉혀놨잖아. 그래 놓고 네 친구 말을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니? 그래서 MBC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합참이 계엄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된 이유는 계엄을 실행하는 곳이지 검토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통보는 왜 통보로 바꿨어? 오타야. 아니, 통고하고 기억하고 통보, 비읍하고 달라. 이게 손가락이 다르다고. 오른쪽하고 새끼손가락이 있다고. 뭔 소리야? 이거 어떻게 오타를 내? 오타로 치기에는 비읍과 기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고, 아니 세상에 국가의 계엄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오타를 확인도 안 하고 수정도 안 하고 나중에 검토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합참이 모르고 있었다, 뉴스 보고 알았다, 이것도 다 거짓말인 거예요. 개판이나 나가고 개판. 심지어 한 달 전에, 계엄하기 한 달 전에 계엄 매뉴얼을 만들어서 돌리고, 야, 니들 한번 읽어보고 나 폐기해. 이 정도 나오게 되면요, 이 계엄이 12월 3일에 올라왔다는 거, 뭐 점쟁이가 찍어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2024년 총선 딱 패배 이후부터 준비하고 작정을 있었어. 하고 계엄을 진행을 해온 거예요. 진행을. 그러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왜 12월 3일? 사실은 명태균 때문에 날짜가 갑작스럽게 바뀐 부분은 있는 거지. 그치. 현실적으로. 왜냐면 좀 더 준비를 더 완벽하게 해놓고 국회의원들을 해산을 시켜가지고 못 모이게끔 다 정리를 하고 뭐 이런, 아니면 사전에 이걸 미리 가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계엄 땡 하고 바로 잡아갖고 오는 요런 준비들까지 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갑자기 서둘러서 질러버린 거는 12월 3일이 아니면 안 되는 중대한 이유. 아까 얘기한 명태균 황금폰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김성훈이 경호처에서 잘리는 요 둘 중에 하나 이유 아니면 그 날짜에 무리한 시도를 한 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4월 달부터 그렇게 모르게 준비를 하고 많은 의원을 참석시키고, 그거 혹시라도 배신자 나올까봐 점까지 봐가면서 3번, 4번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짜놨는데 마지막에 시작하는 거는 너무 허술했다는 거지. 그럼 4일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아까 얘기한 황금폰 아니면 김성훈 잘리는 거였단 말이야, 경호처에서. 아무튼 내날 한 달 전에 이 합참이 계엄과 직접 관련된 31개 부대에 계엄 실무 편람 표기 및 관리 지침이란 공문을 내가지고 절차가 간소화된 새 계엄 매뉴얼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매뉴얼은 15일 이내로 파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고. 아니, 이거를 받아본 놈은 사실상 계엄에 대한 사전 통보를 받은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계엄 공범이에요. 알고 있었던 내란 거야. 공범입니다. 31개 부대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각 부대는 표지에 4번 번호를 매기고 일과 후 잠금 보관할 것을 또 지시를 했고. 남들은 못 보게 한 상황에서 일선 부대, 대한민국 각 지역,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대장들한테도 한 달 전에 나 곧 계엄할 거니까 계엄하면 이러이러한 매뉴얼로 대응해라고 글을 써서 내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각 부대장들도 다 공범 아니냐고. 부대들은 계엄 5일 전까지 기밀 지정과 문서 파기를 완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면적으로 제주사야 돼요. 31개 다 날려야 돼, 이거는. 그리고 여기에 알고 있는 합참 내부의 고위직들, 이와 같은 서류들을 주고받았던 놈들 다시 제조사에서 싹 날려야 됩니다. 진짜 우리는 내란을 정리를 하고는 있었지만 너무 사실은 진짜 뚜껑만 살짝 닫은 정도고,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란 종자들, 저 끓어 넘치는 저 내란의 밥들은
하나도 손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손보기 위해서는 빨리 이 정권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정권 안에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놈들은 죽기 살기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김건희를 대통령을 만드는 시나리오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라 뭐 그런 노래 있었는데, 모여라겠지. 아니 나와라 그런 그 사운드 트랙 있었어. 자, 아무튼 꼭 나와서 국민들한테 둘리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김건희입니다. 윤석열 아바타입니까? 아닙니다. 윤석열이 아바타입니까? 윤석열이 아바타입니다. 왜 자꾸 연약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시니까? 네, 아무튼 꼭 보고 싶습니다.